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이번 하락을 운 좋게 피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제 경험에 빗대어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8월 5일자 월요일 기준으로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면서 거의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특히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때 20년도 3월의 느낌으로 한국, 미국, 일본의 주식이 오히려 더 빠졌던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코인 시장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더 떨어지긴 했지만 20년도 3월에 뭐 이틀 만에 비트코인이 50% 빠졌으니까 이때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졌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날의 주인공은 일단 뭐 단연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. 전 세계 정부가 모여서 뭐 비상대책 회의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, 코스피가 무려 8.7%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포인트 하락을 기록하고 4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. 니케이 지수는 한술 더 떠서 마이너스 13% 가까이 떨어졌었고요. 한국의 대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면서 서프라임 그 금융 모기지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의 비트코인에 비할 바는 안 되겠죠. 비록 이제 18% 떨어지면서 더 많이 떨어졌지만, 뭐, 주식보단 주목을 덜 받는 것 같긴 합니다. 워낙 그러려니 하겠죠. 변동성이 크니까. 이더리움은 뭐 20% 넘게 거의 잡코인 수준으로 떨어졌었고요.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한때 5만 불이 붕괴되면서, 야, 이거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실시간으로 뭔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은요, 실시간 방송도 아니고요, 뭐 하루 이틀 지난 기사 굉장히 많이 들고 오고, 그마저도 그런 기사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. 이렇게 긴급 대응이나 속보가 아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긴급 대응을 못한다는 거를 지난 수많은 경험상 깨달았습니다. 뭐 어디 지지선을 뭐 깨트리면 팔아야 되고, 뭐 뚫고 올라가면 사야 되고, 뭐 이런 걸로요, 못하겠더라고요. 하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못하겠다. 더군다나 이 속보 같은 거는요, 코인리스에서 앱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저희 방송을 제외한 다른 좋은 방송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많은 기사와 속보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. 뭐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지키고 뭐 사이클에 맞게 투자하자.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. 또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속보를 알았어요. 막 떨어집니다.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어요.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뭐 팔아야 될까요? 저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. 왜냐하면 우린 사이클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목표, 대략적인 나의 매도 금액이 있을 거고 매도할 대략의 시기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비록 떨어졌다고 하면 사면 더 샀지, 뭐 팔거나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이런 걸 안다고 해도 할 일이 없다. 맞죠? 네. 그리고 역시 뭐 비슷한 이유인데요. 4년 사이클, 한 사이클을 4년으로 본다면요.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재밌고 정말 흥분되는 시간은 아주 길게 잡아봤자 3달에서 뭐 많으면 6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알트코인은 더 짧은 것도 많죠. 뭐 한 달에도 2달 새, 뭐 몇 배 이렇게 튀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4년 중에 3년 반 이상은 정말 재미없고 하락장, 조정장 뭐 이런 거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원칙, 멘탈을 공부를 하면서 그냥 사이클에 맞는 투자를 합시다. 그래서 뭐 저희도 그렇고요. 하락장에 편안한 방송이 되려고 저는 실제로 하락장에 워낙 오래 뭐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오히려 하락장에 편안한 방송 들을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에도 좀 눈에 띄는 기사들은 그래도 짧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제가 먹고 산다는 표현을 썼는데 점프 크립터가 뭐 이번 하락, 이더리움 하락의 좀 원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. 혼자 신난 트럼프, 뭐 유언비어를 퍼뜨리나 아더 헤이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이더리움이 크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팔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점프 크립토, 뭐 점프 트레이딩 다 같은 데인데요. 여기에서 이제 3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팔아버리겠다, 뭐 언스테이킹을 눌렀다, 지난 뭐 9일간, 10일간 비트 이더 팔았다,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실제로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. 매도가 조장이 됐다. 근데
참고로 이 점프 크립토나 점프 트레이딩 이 친구들이 솔라나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할 때 비트 이더를 뭐 50% 이상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왜 솔라나는 넣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얘는 이런 친구들 뭐 재단이라든지 뭐 투자사들이 이렇게 뭐랄까요? 좀 장난을 치는 이런 게 솔라나부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솔라나는 그냥 일반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5% 이내. 물론 저도 들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. 그걸 좀 감안을 하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. 역시나 이렇게 팔았는데 또 8월 5일자 보니까 또 2,600만 개의 USDT를 입금하면서 이걸로는 코인을 사려고 했었겠죠. 그러니까 뭐 판다고 했다가 산다고 했다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거의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친구 중에 한 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요. 내 임기 중에 이제 뭐 올라야겠죠. 그래서 임기 전이니까 떨어져야 되니까 아주 뭐 신나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소, I told you so 하면서 카멜라는 뭐 이거 답이 없다. 그리고 바이든은 이거 자고 있는 거 아니냐. 이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. 뭐 신나게 트윗을 날리는 모습. 이거 아더웨이즈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. 내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어떤 거물이 지금 망해가지고 모든 들고 있는 크립토를 지금 덤핑, 팔고 있대. 뭐, 근데 그 친구가, 이름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. 뭐,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.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공포 시기에 이런 트윗을 날리고 있는 참 대단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상황은 많이 어려운 거 아마 잘 들으셨을 거고, 보셨을 거고,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버는지 제가 네 가지 유형을 이제 꼴등부터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본론인데요. 제 경험상,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냥 제가 겪었고 주위에서 봤던 경험상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유형,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. 일단 꼴등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. 자, 참고로 확률이 0%다. 0%, 뭐 소수점도 아니고 0%인 이유는 바로 꼴등은요, 투자를 위험하다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. 손해보는 사람보다도 부자 될 확률은 더 낮겠죠.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요. 이분들은 이런 폭락을 뉴스에서 보면서 아마도 더더욱 더 봐라, 더 위험한 거 하더니 더더욱 투자를 멀리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서 땀 흘려 번 근로소득만이 정답이고 투자는 불로소득, 사기, 뭐 도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돈 번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이제는 아시겠죠?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잘 또 깨달으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저것들 뭐 젊은 애들 뭐 운 아니야? 뭐 어디서 1억 천금을 노리면서 땀 흘려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요. 이분들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국민연금과 뭐 개인연금 그리고 잘해야 이제 부동산 하나 있으실 텐데요. 아마도 쉽지 않은 노후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어, 잃더라도 일단은 투자를 해야 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,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유형 3위는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큰 돈은요,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노후 자금, 내가 일을 안 해도 노후에 평생 그냥 먹고 살고 쓸 수 있는 정도, 이거를 이제 큰 돈으로 치겠습니다. 이 3위, 요거 이제 확률이 굉장히 낮죠. 그래도 확률이 너무 낮은데 0.01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요. 3위는 바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, 뭐 다들 뭐 원효띠인가요? 원효띠 뭐 이런 분들 뭐 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이벤트들이 정말 생각보다 강세장 안에서 굉장히 많거든요. 8월 5일자로 해서요. 무려 10.4억 불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. 근데 롱이 청산된 건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죠. 이것만 해도 1조가 넘는데요. 숏도 생각보다 많이 1.4억 달러가 청산이 됩니다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? 떨어지니까요. 아, 이제 숏 쳐야지, 숏 쳐야지 하면서 숏을 쳤는데 다시 반등해가지고 청산이 됐다. 참 이런 분들마저도 계신 것 같은데요. 이게 왜 어렵냐면요. 지금 이렇게 극강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변동성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. 이런 트레이더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건데, 뭐 하루에만 1조가 넘게 청산이 됐으니, 뭐 그분들은 이제 기회 자체가 사라진 거겠죠.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트레이더들은요,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분들조차
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경험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롱숏을 이렇게 구사를 하면요. 트레이더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당구장 주인, 이 거래소 주인, 탈중앙화 덱스 거래소 주인들 청산되면 다 그분들 겁니다. 결국 그분들만 돈을 버는 구조다. 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우리는 이런 거 이론 다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. 뭐 엘리엇 파동, 뭐 이동 평균선을 뚫으면 뭐 사야 되고 뭐 이런 거, 뭐 저배율로 하면 안전하고 칼손전, 뭐 스탑로스는 기본이며 뭐 역배 베팅, 뭐 반대 방향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보험상 베팅을 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먹으면서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.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요. 이게 왜 안 되냐면요. 타고난 게 필요합니다. 타고난 순발력. 내가 예상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. 이거를 정말 칼같이 자르고 나오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요. 우리 뭐 축구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뭐 아니면 프로게이머라든지 입으로는 다 알잖아요. 머리로는 아는데 손으로 할 수 없다. 똑같습니다. 그래서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. 타고난 순발력에 노력이 더해진 정말 소수 0.01%, 뭐 만 명 중에 한 명인가요? 이 정도만 성공을 하기 때문에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결국은 이제 이게 LC 크립토라는 이제 크립토 인플루언서인데요. 아마도 이렇게 무서운 게 선물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될 뿐입니다.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장면 나오는데 이제 외국에서부터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유형 2위는 어떤 부류일까? 저는 확률을 한 0.5% 봅니다. 여전히 엄청나게 낮습니다. 그만큼 투자가 어렵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 유형은 참고로 도파민이 팍팍 나옵니다. 희열을 느끼는 유형인데요. 바로 현물을 가지고 단타를 하고 트레이더를 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. 한국 분들 기준으로요. 이분들도 비슷합니다. 앞선 선물 트레이더들과 마찬가지로 방향을 잘 맞출 수 있어야겠죠. 이론도 빠삭해야 되고요. 멘탈도 강해야 되고,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, 손절도 칼같이 해야 되고,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데요.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이제 다들 이쪽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냐면요. 폭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종종 피할 때가 있고, 맞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이번 하락도요, 생각보다 피한 분들 꽤 있어요. 여기 뭐 느낌이 쎄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뭐 뚫고 내려와서 뭐 미리 팔았다든지 많은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 이 맞출 때가 있으니까 이게 도파민에 역시 내가 역시 잘해서 피했지. 그리고 오를 때도 이제 기가 막히게 타점 맞춰서 올라가고 맞추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참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같은데요. 이걸 보면서 제가 한 이제 회사 후배가 떠올랐었습니다. 저는 이런 현물 뭐 단타라든지 이런 거를 18년에서 20년도에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고 나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났는데 이제 22년도 하락장 찾아왔었잖아요. 이때 회사 후배가 폭락을 한번 기가 막히게 피했습니다. 누구나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어요. 계속 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. 근데 이때 폭락을 피한 후에 이제 저에게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면서 저 잘했죠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말로는 칭찬을 해줬죠. 야, 너 뭐 잘하는구나, 실력이 좋구나 했지만 저는 이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너 큰 돈 못 벌겠구나, 결국 그거 다 잃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결국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론은 아까랑 비슷합니다. 선물도 하락 시에 손절을 하고요. 지지선 뭐 돌파하면 매수를 하고 뭐 수만 가지 이론은 빠삭하게 있는데 현실은 폭락할 때요 못 팝니다. 이렇게 이번 하락처럼 빨리 떨어지는데 뭐 이거 뭐 평균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서 팔 수 있을까요? 그것도 스탑로스라는 게 있긴 한데요. 이거를 언제 뭐 어디에 걸어야 될지도 이런 빠른 하락에는 감을 잡지도 못합니다. 뭐 운 좋게 스탑로스 걸리면 팔리는 거고 그것도 이제 한참 밑에서 팔리겠죠.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분들이 뭘 못하냐면요.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도 아직도 이 현물 단타의 유혹이라든지 성향이 남아 있거든요. 아직도 때가 덜 빠져서요. 저조차도 2배에서 3배 이상 가면 이거를 정말 팔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이런 충동이 듭니다. 근데 이분들이야 하물며 이렇게 좀만 민감하게도 뭐 떨어지면 사고 파는데요. 2배에서 3배 이상을 들고 가는 자체가 그냥 어렵다.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잔잔하게 뭐 몇 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큰 부자,
뭐 많은 이제 돈을 벌기는 어렵다. 제 경험상 이게 나오는 거죠. 근데 이게요, 모든 투자자들이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. 거의 한국 투자자들의 저는 90% 이상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보이는데요. 그리고 내가 어떤 투자 유형인지 모르겠다. 그냥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 여기로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, 뭐 여러 가지 폭락 사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거,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랙먼데이 1989년도에 그렇게 날고 긴다는 피터 린치라든지 워런 버핏 피했을까요? 전혀 피하지 못했습니다. 피터 린치 정통으로 맞았었는데 나중에 회복을 한 거죠. 그냥 본인의 원칙대로 해서요. 그리고 워런 버핏도 뭐 시장을 뭐 지금처럼 뭐 절반을 팔고 떠났느냐 그런 거 없었습니다. 그냥 맞았는데요. 폭락은 맞았는데 이때 당시 워런 버핏이 야, 희열을 느꼈다고 해요.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주식이 너무나도 싼 거죠. 1989년에요. 그래서 싸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, 행복했다고 하면서 코카콜라를 많이 샀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. 저 역시도 이번에 이더리움이 정말 뭐 잡코인처럼 떨어지는 게 뭐 이제 좀 어려워진 기관들이 많이 던져서 그랬겠죠. 그래서 뭐 펀더멘털이 똑같은데 가격이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적은 돈 뭐 이런 거 막 다 끌어모아서 이제 이더리움을 좀 샀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펀더멘털이 똑같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. 돈이 없으면 이제 뭐 다시 방법을 찾고 포트폴리오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, 잘하면 그냥 그 방향대로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. 그러나 지난 3년 또는 7년, 지난 3년이라 하면 21년도에 들어오신 분 또는 지난 7년, 17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요. 그때나 지금이나 성과가 없다면, 플러스가 아니라면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하고 이 단계로 넘어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큰 돈 벌 수 있는 투자 유형 1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.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 저는 1에서 2% 정도로 보거든요.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앞선 그 유형보다는 2배에서 4배 가량 그래도 많습니다. 자, 유형 1위는요. 그냥 물려있는 우리들이 하는 투자입니다. 현물을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. 물려있는 우리 분들 중에 1%에서 2% 정도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자, 앞서 말씀드렸지만요. 내가 목표했던 금액과 시기가 있으면요.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. 뭐, 사면 좋고, 없으면 어쩔 수 없겠죠. 어디선가 현금을 만들고, 뭐, 쥐어짜면서 해야겠죠. 그래서 쥐어짜고, 뭐, 지출을 줄이고, 투잡, 쓰리잡 하고, 뭐, 타 자산, 뭐, 아깝지만 팔면서, 뭐, 좋은 자산을 뭐, 스위칭을 할 수도 있고요.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 왔잖아요. 우리 뭐 근예로 21년부터 거의 3년간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다려온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분들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비록 내 잔고는 올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. 이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했다면 투자 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투자 실력을 쌓으면서 저는 부자가 되는데 최소 8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중에서 이제 첫 4년, 사이클의 4년은 단타를 치면 안 되는구나. 저의 경우는 이걸 깨닫는데만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뒤에 4년에 이제 막 떨어지고 계속 힘들고 뭐 죽겠다 할 때 계속 이제 큰 돈을, 작은 돈을 집어넣으면서 그 4년의 부자가 만들어진다. 근데 이 앞선 4년 힘든 기간을 다른 데서 보내시고 온 분들은 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제 경험은 최소 8년을 정말 험한 고생을 하면서 견뎌내야 큰 돈을 벌 수 있구나. 똑같이 어렵구나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. 투자의 천재졌죠. 워런 버핏도 결국은 소액으로 해서 이렇게 오래 해서 지금 이게 몇 년인가요? 14세에 시작을 해서 83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됐거든요. 이렇게 오래오래 굴려왔는데 우리는 너무 한 방에 치중을 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제 1달러에 1,000원이라고 잡고 이분의 재산을 이렇게 좀 써왔는데요. 이렇게 투자 천재 잘하는 이 버핏옹도 우리처럼 소액으로 시작을 했었죠. 비록 빨리 시작하긴 했지만. 그리고 우리처럼 5년 만에 겨우 원금의 2배가 됐었습니다. 그리고 투자한 지 12년 차인 26살 때까지는 역시 우리처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우리랑
큰 차이 없는 뭐 1.4억 이 정도면 우리랑 뭐 비슷한 거잖아요. 그것도 12년이 걸렸습니다. 그러나 내공이 쌓인 30대부터 이제 퀀텀 점프를 하기 시작하면서 물 만난 물고기가 됐는데요. 반면에 우리 한국 분들은 투자를 정말 너무 아르바이트나 게임처럼 가볍고 또는 짧게 힘들이지 않고 열매만 쏙 빼먹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투자 성과는 반드시 쓰라린 경험과 함께 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